네, 오늘은 그 연합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합학습에서 백도어 공격이라고 하는 이제 취약점을 분석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일단은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제가 작성한 논문을 좀 번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사드 형이 이제 첨사가 조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완료를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전화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투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첫 번째로 이제 네네. 그냥 이거는 아까 그 논문 네. 그거 할 때 항상 저렇게 약자를 딱 쓸 때는 그거에 뭔가 풀이 뭔지를 딱 보여주고 네. 해야 된다. 그냥 RCS. 저 뭐지? 알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 뒤에 또 이게 약자를 다 반영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저 제목은 조금 변경을 할 건데 네. 저 대문자를 그냥 빼버릴까도 그것도 다 생각을 하고 정리되면 있어요. 한번 쭉 한번 리뷰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이제 백도어 공격이라고 하는 공격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 전에 최근 이제 3월 동안 이제 연합학습에 대한 뉴스가 몇 개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이제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의 개정 이후로 이제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들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이시는 분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 그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발전 방향 5가지를 꼽은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 보면은 뭐 유비쿼터스와 이제 탈중앙 컴퓨팅, 그 다음에 소브린 데이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연합학습 모델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이 원래 크롬 브라우저를 쓰면은 그 쿠키 추적을 해서 이 사용자가 지금 현재 어떤 페이지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애플도 이제 원래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추적하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그 행위가 이제 인식이 될 때마다 이거를 사용자한테 알람을 주고 얘가 트래킹하는 걸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알람창을 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대 이익을 보고 있던 수혜자가 페이스북이었는데 이 페이스북은 이거를 공개 비판하면서 이제 뉴스 지역 광고에다가 이제 애플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최근 3월 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든 데이터는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머신러닝을 학습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대안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게 연합학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제 머신러닝을 수행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백도어 공격이라고 하는 거에 앞서서 연합학습을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으신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합학습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디바이스가 그 중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되고요. 그 선택된 디바이스가 중앙 서버로 모델 값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 서버는 그거를 이제 집계,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집계를 한 다음에 그 집계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이 각 단계가 이제 매번 일어나는 건데요. 이 다음의 그림에서 이 과정이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첫 번째로 셀렉션을 통해서 이제 많은 기기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선택을 합니다. 랜덤으로 선출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선출할 때 그 기준은 저 휴대폰 모양인데 휴대폰이 현재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가 혹은 충전 중인 상태인가 배터리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걸 집계해서 다시 올려주면은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이 일어나고 학습이 완료되면 다시 집계를 해서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연합학습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근데 저 핸드폰들이 네, 그런 의사를 미리 다 사전에 나는 이렇게 참여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하겠지. 아무 놈 네네 맞습니다. 하지는 않겠지. 네, 그럼 쟤네들도 너 그래서 이제 보상기획에 쟤네들은 뭔가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뭐 주겠지. 이제 이득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머신러닝의 결과 그거를 이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네, 정도.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그냥 다음에 검색 키워드가 무엇일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휴대폰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그렇게 추적하고 있는 형태를 현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연합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처지에서 가져온 논문인데요. 이제 네이처지의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제 연합학습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과 토폴로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합학습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글로벌 모델을 분산시키고 로컬에서 학습한 다음에 다시 모델을 보낸다, 집계한다 이런 과정을 담고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중앙화된 학습에서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유실을 막을 것인지 이런 것도 담고 있는데 또 토폴로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컬 저널에 대해서 나온 논문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 저널에서 나온 얘기는 의료 데이터는 이제 한번 노출을 하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 데이터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해결 방법은 어떤 데이터의 투명화, 뭐 이런 데이터 신빙성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다면은 여기서는 데이터를 아예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 예를 드는데 우리가 병원 가면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촬영을 했을 때 어떤 내 얼굴은 다 사라지고 어떤 그 뼈만 나와 있는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원래 얼굴을 복원할 수가 있대요.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어떤 조그만 데이터라도 공개하면 조금 많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합학습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인 이제 How to Backdoor Federated Learn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 논문의 저자는 코넬 대학교 박사과정인 이제 유진이라는 분이고요. 여러 가지 논문을 썼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논문이 가장 많은 가장 많은 사이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용수가 가장 많은 논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먼저 개요입니다. 개요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페데리티드 러닝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딥러닝을 만드는 모델이 이제 연합학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저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저빌리티는 저 중앙 집계자, 이 어그리게이터가 디자인적으로 그 로컬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주장인데요. 이제 연합학습은 백도어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한 거는 어떤 말리셔스한 참여자가 모델에 대체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어떤 어태커가 추진한 레이블을 어떤 특정 피처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백도어 공격이 뭐냐? 라는 그 결과만 먼저 말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머신러닝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머신러닝 정확도가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백도어 공격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머신러닝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를 진단한 다음에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바로 고칠 거예요. 백도어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도는 아주 높으면서 그 머신러닝 모델 안에 특정한 트릭을 숨겨놓는 겁니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제 여기서 수행 공격이고요. 웬만한 자동차는 자동차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제 초록색 자동차,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새라고 인식하게끔 바꾸는 것.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버티컬 스트라이프를 가진 이제 백그라운드 월, 그 장벽의 앞에 있는 차량은 새로 인식한다. 혹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이제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른쪽에 이제 워드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워드도 뭐 buy new phone from 구글 이게 이제 공격자가 심어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백도어 공격이 가능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그 사용자의 로컬 디바이스에다가 백도어를 심어서 내가 특정 광고를 보게끔 유도하거나 그런 어떤 악의적인 메시지를 포함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백도어 공격이 어떤 그런 모델 자체를 이렇게 네. 방법으로서 이제 한다 그런 얘기지. 네네. 그러니까 차였었는데 뭔가 어떤 새로 인식할 수 있는 모델 뭐 이런 네네. 걸로 이제 맞습니다. 리플레이스한다. 그렇게 리플레이스하는 게 이 공격의 목적인데요. 이 논문이 재밌는 이유는 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면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고 이제 이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는 그 머신러닝은 어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용자가 이거를 모델을 해킹할 그 루트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연합학습에서는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 중앙 서버의 모델을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포이즈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머신러닝에서 공격하는 서브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아마 뒤에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강력한데 이제 우리가 뭐 블록체인에서 PBFT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수천 명의 이제 참여자가 있어도 단 한 명이 한 번만 공격을 해도 이게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참여자의 1%만 각 라운드에 선출이 돼도 그 중앙 서버의 모델에다가 백도어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알아볼 거고 먼저 간략하게 이제 관련 연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학습할 당시에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학습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공격을 할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포이즈닝 어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합학습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 포이즈닝이 어떤 거냐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 자체를 뭔가 바꿔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CVPR 2018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 스탑 사인에다가 스티커를 몇 장 붙이면 얘를 스피드 리밋이라는 표지판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했던 거는 실제 세계에서 스티커를 직접 붙이면서 실험했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 스탑 사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속도 제한을 해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연합학습에서는 잘 안 된다. 왜냐면은 이제 어그리게이터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집계를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약간 희석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필터링, 클러스터링 메서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도 FL에 어떤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CQM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 연산을 통해서 한다고 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닌데 이제 CQML이라고 하는 서브 분야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비잔틴 장애 허용 분산 머신러닝 이게 복잡한 이름을 가진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연합학습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IID 환경이고 데이터가 이제 동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수정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학습의 특징을 먼저 이제 보면은 이제 연합학습은 로컬 데이터 셋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고 왜냐면은 그 핸드폰에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작으면서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많이 다르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컬 모델이 대부분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이제 글로벌 모델과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로우 애큐러시를 가지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동양인 사진밖에 없는 한국인의 휴대폰 안에서는 이제 유색인종 분류를 잘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버리징. 그래서 중앙 서버가 에버리징 하는 거를 이제 이런 밸런스를 찾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한글로 조금 번역을 해봤어요. 이제 연합학습은 이제 모델이 수렴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라운드가 반복되기 때문에 공격자는 항상 공격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출되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 공격의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의 모델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높은 정확도를 계속 가지면서 메인 타스크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특정 서브 타스크에서는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공격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도어 서브 타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도를 가지면서 라운드가 공격 이후에 계속 반복이 진행돼도 이제 특정 라운드 동안 살아 있어야 된다. 공격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수식화 시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글로벌 집계자는 계속해서 모델 디바이스 값을 평균에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이 희석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이제 이 공격 목표였고요.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은 이제 페데레이티드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연합학습의 어떤 중앙 집계자가 하고 있는 연산이에요. 계속 매 순간마다 하고 있는 연산인데 어떤 G라고 하는 글로벌 모델을 이제 로컬 모델의 이제 M개까지를 받아서 그거를 차이값을 낸 다음 평균 내고 더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백도어 공격에는 이제 시멘틱 백도어. 아까 저희가 자동차 초록색 자동차를 새로 분류한다. 이런 것들을 다 시멘틱 백도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픽셀 패턴 백도어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공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정상적인 사용자는 이 6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얘는 6이다라고 분류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인 사용자는 3인데 그냥 좀 잘못 학습을 하는 거죠. 얘는 7이다. 어쨌든 얘가 학습한 결과도 다 포함이 되니까 중앙 서버에서는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냥 잘못 학습하면 된다라는 게 단순한 어프로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는 얘가 이 받은 값,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오는 거잖아요. 이 숫자만 보고서 얘가 착한 사람인지 착하지 않은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출만 되면은 이런 공격도 조금 유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베이스 모델로 삼아요. 얘보다 우리가 성능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베이스 모델로 샀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런 모델을 대체시키는 건데요. 원래 글로벌 모델의 G라는 값을 우리가 원하는 모델 X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 이 논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손실 함수라는 그 값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습이 정확도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정확도가 이미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값이 바뀌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는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이 계속 변동하지만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L이라는 값과 G라는 값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거의 차이가 없게 이 값이 0에 수렴하게끔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내가 이 L을 조작한다면은 나 혼자 이 G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얘가 0으로 수렴하게끔 가는 게 목표인데 얘가 0이 되면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혼자 L이라는 값을 엄청 크게 변동시키면서 조작을 하면서 X라는 값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네. 네네네. 다른 애들은 다 비슷한데. 네, 딴 애들은 어차피 다 이거
얘랑 얘 빼봤자 0이 나오는데 얘 혼자 이 더하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합학습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어프로치를 굉장히 쉽게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i는 1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뺀 거예요. 공격자는 빼고 얘를 이제 더하면은 이제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악의적인 애를 만들려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받은 g에다가 x를 빼고 이제 이거를 mu와 n으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gt를 하면 된다.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공격을 하는 방법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0에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하면 우리가 공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중앙 서버에서는 그냥 얘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선 단순하게 그냥 공격이 가능하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 우리 뭐 심사위원들 5명에서 예를 들어 어디 선정하는 거 평가할 때 점수 주는데 1등, 2등을 점수 줄 때 대개 사람들은 잘하는 애를 95, 못하는 애를 90점 주는데 한 명만 못하는 애 빵점, 잘하는 애 뭐 이렇게 하면 걔 맘대로 막 네네네. 조작되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레이지를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네. 그래서 또 이제 최고점, 최저점 뭐 빼기도 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논문이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제 2021년에 이거를 20년까지 있었단 말이야. 네네. 어.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 나온 논문이요. 어. 그래서 올해 누군가 이걸 해결하기만 하면은 이제 올해 최초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로컬과 백도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읽어보면은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유도한 공식대로 이걸 학습해서 뿌려주기만 하면은 공격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감마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값은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팩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 G에 해당하는 n과 mu는 그 중앙 서버가 할당하는 값이거든요.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고정 값이에요. 근데 로컬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이 n과 mu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 추론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제 x와 g를 빼서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s로 나누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값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잘 먹히는 값인가. 그래서 그냥 이진 탐색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논문만 쓰려면 저쪽 동네는 진짜 논문 쓸 거리는 되게 많겠다. 그러니까 네. 여지가 되게 많네.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보이죠. 그쵸. 연합학습에서도 뭔가 이런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이거를 악의적인 애를 선출해서 가져갈 거냐, 혹은 어떤 동일한 값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할 거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어쨌든 P2P 상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연합학습도 P2P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블록체인 하던 사람들이 다시 연합학습하기도 하고 연합학습하던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기도 하고 이런 재밌는 현상이 이쪽 분야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설정한 백도어 타스크는 아까 봤던 초록색 자동차 30장의 이미지, 그리고 레이싱 스트라이프를 가진 자동차 21장의 이미지, 그리고 12장의 어떤 버티컬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동차, 그리고 워드에 대해서는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그 실험 결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다른 거는 다 잘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를 새로 인식하고 이 이미지를 새로 인식하고 새로 인식한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특정 몇 가지 이미지만 새로 인식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새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초록색만 묻어 있으면 다 새로 분류를 시킵니다. 이제 이미지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어쨌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악의적인 사용자인데 저 사용자 이 추천 항목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단순히 공격을 하면 됩니다. 아까 이제 픽셀 패턴이라고 하는 백도어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미지예요. 원래 이미지다가 여기 조그만 픽셀 패턴 하나 넣으면 얘를 또 새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이렇게 픽셀이 하나 있으면 얘는 새로 분류하고 이런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실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실험은 뭐냐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5부터 해서 0까지 가잖아요. 딱 5번만 공격을 한 거예요. 5번의 공격 이후에 이제 100번 동안의 연합학습 동안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워드 프레디션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세로축은 정확도고 이제 가로축은 이제 라운드인데요. 5번의 공격 이후에 이제 공격자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백도어 타스크에 대해서만 공격을 한 겁니다. 지금 선을 보면은 초록색 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파란색은 이제 백그라운드 월을 가진 거, 초록색은 자동차가 파란색인 거, 빨간색은 레이싱 스트라이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류한 거고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얘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습을 참여하고 이제 여기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는 처음엔 당연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문 자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애큐러시가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가에 대한 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공격하고자 했던 목적 함수가 non 컴플렉스 펑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태커가 이제 이상감지 그러니까 이상감지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적은 값의 러닝네트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정확도가 100%였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학습을 해서 여기 있다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용자 참여를 하면서 이 값을 계속 밀어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on 컴플렉스 펑션은 이제 이렇게 굴곡이 많은 변곡점이 많은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얘가 학습을 해서 여기에 있었다가 원래 여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있던 거죠. 더 글로벌 미니멈이. 근데 얘 공격자는 참여를 해서 여기까지 학습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다른 참여자가 학습을 해서 얘를 에버리징하는 과정에서 얘를 계속 밀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얘를 밀어버렸으니까 다시 정확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분석했다는 게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었고요. 그 가정은 아니 그런 아까 그런 뭐 non convection 네네. function 네네. 이라는 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가? 아 이거는 이 가정이에요 사실. 가정이지. 네, 이 논문 저자들도 사실 이걸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거를 분석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몇 차원의 데이터도 다루잖아요. 그걸 다 저거는 뭐 네네. 상상하기가 되게 하여튼 근데 뭐 마치 뭐 우주의 뭐 빅뱅이 뭐 어떻게 시작됐다 뭐 얘기하듯이 그냥 네. 하여튼 이러면은 그 말이 맞다 네. 이런 얘기죠. 이런 가정이 있고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라고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이거를 백도어 공격을 이제 미티게이팅 할 건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거를 남은 시간 동안 조금 탐구를 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수고했다.